요즘 조선주가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잘 가는데 특히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공략주로 드렸던 한화오션이 장중에 잠깐 VI까지 걸리면서 급등을 했죠. 과연 이 상승을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yes or no 통해서 다음 주 주가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폭발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힘찬 상승의 시작일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두 분의 의견 갈렸습니다. 저는 조선주가 VI 걸린 거 처음 봤는데 네. 이렇게 강세이고 매수 우위인 한화오션인데 노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지금 자리에서는 안 잡고 싶은 거죠. 그 조선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은 아직 기대감이고 시작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네. 저도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름 바뀐 거 오늘 알았어요. 아, 모르셨나요? 그래가지고 예. 한화오션이 무슨 종목이겠는데 이게 네. 공시 보니까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봤는데 이게 지금 오른 이유가 지금 카타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번에 1차 수주 때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야 뭐 한끗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을 에린설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수주 금액의 손익분기점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이게 1억 9,500만 불이 손익분기점입니다. 네. 분기점인데 지금은 아마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한 2억 2천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건 현장에서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게 노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추산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적자 수주가 아니라 흑자 수주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2021년도 6월 달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이제 흑자 수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수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건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을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 설계만 하는데 한 1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2021년도 6월 달부터 이게 흑자 수주로 전환됐다라면은 그게 이제 건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그 조선의 흑자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게 근거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흑자 수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고 너무 뛰었다가 주가가 안 가가지고 지금은 단순히 흑자 수주로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주가가 하고 있지만 분명히 쉬는 공간이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올해 이제 건조에 들어가가지고 이 선박이 이제 인도가 되는 것들이 이제 흑자 수주 받은 것들이 이제 인도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아마 수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80척이 넘어가는 어떤 선박들이 이제 인도가 되는 걸로 선주도 이제 인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 놓친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조선주가 박스권이었어요. 하단 박스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자 때문에. 그런데 2003년도에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한번 튀었다가 조정받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그냥 그 불꽃처럼 그냥 확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주도 그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2003년 초반이나 2002년 후반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친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은 가격을 조금 이제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말이 좀 많은데 네. 아무튼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천천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어제 성광밴드 공략주로 주셨고 또 지난주에 현대미포조선도 수익을 잘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안 볼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밑에서 후발로 시작하는 종목군들 들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네. 뭐 거의 뭐 불패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원래는 매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좀 세게 움직여서 네. 뭐 그 정도면 다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화오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액면 분할을 결정한 KG케미칼 보겠습니다. 장중에 20%가 넘게 뛰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10%가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활기 찾을 수 있을지 의견 보시죠. 네, 두 분 다 노 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 눌려 있었는데 매물대가 조금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액면 분할만으로 올라간 거기보다는 액면 분할하고 이제 소각 예정이었던 자기 주식 17만 주를 이제 차감을 해서 이제 그게 상장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을 하는 거는 뭐 사실상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가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저평가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미 좀 일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X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이 직접 공략주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바로 보도록 하죠. 포스코 DX랑 심텍, 뭔가 두 분 다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스코 DX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위치가 괜찮으니까요. 그런가요? 네. 전 말 짧게 할게요. 제가 말 많이 하니까 네. 본부장님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DX의 저쪽으로 시간 포인트. 좀 많이 배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지면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부탁을 커트. 드릴게요. 예. 그 포스코 DX를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를 먼저 봤다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일단 먼저 이게 이 회사를 가지고 AI를 얘기를 하나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3E, 그러니까 4세대가 HBM3인데 네. 이제 5세대가 HBM3E가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AI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포스코 DX가 그 AI 반도체 기업인 딥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딥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랑 협력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엣지 AI 솔루션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U의 고비용, 고소비 전력의 한계를 조금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연결고리도 조금 포스코 DX에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회사는 전기차 관련된 일,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일을 거의 이제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제철소라든지 뭐 건설 현장,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현장에다가 이제 로봇 도입을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광양 제철소 같은 경우는 그 철판 표면에 그 아연 도금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연 샘물에 떠 있는 불순물 제거 작업을 이제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사 내 로봇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최근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봇 사업을 포함한 자동화 부분 매출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42%인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8%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AI하고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갭을 동반하게 되면서 5% 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힘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이제 월요일까지 좀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오늘 종목으로서 포스코 DX 준비를 했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진 포스코 DX 목표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지금 볼만한 반도체 종목의 주인공이 심텍이었네요. 네, 심택입니다. 뭐 이제 전거래일에 조금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은 약간 5일선의 이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뭐 기간 조정 한 2, 3거래일 정도 좀 더 쉴 수 있겠지만 뭐 이스페타시스를 제외하더라도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AI 쪽에 조금 더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뭐 충분히 심택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이고 또 이제 메모리 관련된 매출 비중이 85%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쪽에 대한 업황 반등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판 자체들이 좀 센 상황인데 네. 이제야 막 단기 하단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뭐 이런 라인에다가 슈퍼 매물대를 지금 오늘 어쨌든 뚫어줬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큰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매수는 32,500원에서 33,500원까지 약간의 요 이격이 줄여지는 요 사이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42,000원 보고 있는데 뭐 45,000원까지 2차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 28,500원인데 뭐 사실상 업황 턴어라운드를 보신다면은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스코 DX랑 심택 앞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